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 연극부에 들어갔어요.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배우분들이 계시지만 연극부에 들어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기에는 우리가 셰익스피어 작품을 준비한대요. 그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헛소동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근데 그 헛소동 작품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참여하게 돼서 배역을 받았어요. 근데 제 배역이 뭐였냐 하면 병사 2였어요. 궁금하시죠? 그럼 병사가 몇 가지 있는지. 병사는 2까지밖에 없습니다. 병사 1, 2 중에 병사 2예요. 근데 제가 대사가 첫날 다 외웠어요. 대사가 4단어였어요. 내 주인님, 네. Yes, yes, Lord, yes. 이게 제 대사 전부였어요. 그거 거의 한 2시간짜리 작품인데 그래도 연습은 해야 돼요. 방과 후에 늘 리허설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끝나면은 늦게 집에 갈 것 같아서 이제 오케이.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학교 끝나면 집에 바로 못 와요. 뭐가 있어요. 뭐 하냐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극부에 들어갔는데 연극 연습해야 돼요. 그래? 근데 꼭 이걸 물어봐야 하나 봐요. 배역이 뭐냐? 병사입니다. 또 이걸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병사는 몇 가지 있는 거냐? 2까지 있습니다. 알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연습을 막 했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연습하는 도중에 주인공 중에 한 명이 학교를 자퇴했어요. 그래서 다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배역이. 제가 뭐가 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상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병사 2 다음 병사 1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 병사 1 될 줄 알았는데 병사 1 아니고 배역을 받았어요. 이름 있는 버지스라는 이름이 있고요. 근데 여전히 약 엑스트라예요. 이제 4단어에서 대사량이 확 늘었어요. 4줄이 됐어요. 4단어에서 4줄. 여전히 엑스트라죠. 근데 4줄에 그거는 한 2주 걸려서 다 외우는데 약간 미친 배역이거든요. 막 없는 말을 타고 다니는. 어찌됐건 그거 해서 연습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극을 올리는 날이 됐습니다. 미국의 시골 고등학교에서 연극부가 연극을 올리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엑스트라라서 시작하고 나서 거의 한 3, 40분 지나야 출연을 해요. 그것도 미친놈처럼 딱 출연할 때 막 탁탁탁탁탁 하면서 이렇게 와서 앞을 보면서 제 첫 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시간이 돼가지고 한 40분 기다렸다가 딱딱딱 해서 앞을 바라보고 첫 대사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시골 고등학교 그 강당에 연극을 하는데 그 객석에요. 한국 사람들이 잔뜩 앉아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잔뜩 앉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아버지가 제가 엑스트라라고 이게 기죽을까봐 본인이 아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 앉혀놓은 거예요. 티켓 값이 5불이었거든요. 저녁 다 사주고 티켓 다 사줘서 거기 다 쫙 앉혀놨어요. 더 웃기는 거는 이분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셰익스피어 작품은 영어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3, 40분 동안 못 알아듣고 계속 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제가 첫 대사를 하잖아요. 그러고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20분 있다 다시 나타나요. 그러면 저만 계속 기다리는 거죠. 대단하죠. 더 대단한 건요. 연극이 끝나고 난 후 가장 많은 꽃다발을 받은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라 저였어요. 주인공들은 몇 개 못 받았어요. 대신에 그 수많은 마진 팬미팅 하듯이 진짜 웃기는 게 끝나고 나면 이제 배우들이 나가는데 우리 배우분들 아시잖아요. 끝나고 배우분들 나가면은데 그 수많은 인파가 저한테 다 오면서 막 꽃다발 주고 난리가 났었던 거죠. 저희 아버지한테는 연극에서는 제가 엑스트라였는데 저희 아버지한테는 제가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되돌아보면 그때 그 이야기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줬던 사랑과 응원과 그게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 삶에 쉽지 않은 순간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가 보내줬던 응원과 격려와 그런 이야기들이 제 안에 일부가 된 거예요. 든든한.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버텨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한 4년 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가 외도를 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혼을 원하셔서 그 과정을 제가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제가 다 해드렸단 말이죠. 제가 제 사랑하는 가정을 제 손으로 갈기갈기 찢는 듯한 고통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는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 보면 그거였어요. 뭐냐 하면 저희 아버지가 제 안에 만들어준 그 부분이 있어요. 사랑과 응원과 격려로.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부분이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 나가는 듯한 고통이더라고요. 이제 난 돌아갈 데가 없구나. 그런 고통.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버렸을 때는요,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한 명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자주 보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이유는 그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가 만들어 놓은 내 안에 일부가 송두리째 찢겨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낸 그분들 있잖아요. 그 고통인 거예요. 그냥 우리 가족 중에 인원이 한 명 줄었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만들어 오는 나의 세계가 뿌리째 뽑혀 나가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을 때 그 고통이 큰 이유는 그런 거거든요. 사실 다음 달이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했던 비극적 사건의 10주년이 되는 달이 돼요. 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세월호 참사였어요. 벌써 그게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 여러분도 다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저희 교회 요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도 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그 다음 날 저희가 팽목항을 갔어요. 아직도 진짜 생생한데 팽목항을 갔는데 이제 사랑하는 아이들이, 물론 아이들이 아닌 다른 분들, 거기에 가족들이 있었던 분들도 계셨지만 거기에 아직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 배 안에.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또렷이 기억나는 게 팽목항에 엄마 아빠들이 쭈르르르 바다를 하염없이 보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춥고 날씨가 어떤 상관없어요. 거기만 바라보고 계세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너무 아프고 슬픈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돕는 목사님을 제가 알았어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때 그 목사님 많이 뭐 이렇게 헌금이라도 모아서 성금이라도 들어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런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도대체 뭘 원하세요?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하신대요. 그래서 한 2주년 때인가 저희가 세월호 유가족 어머님들을 3분인가를 저희 가까운 교회에 모셨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만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라 그런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돌아갈 일상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 보내고 나서 우리 돌아간 일상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뿌리치다 뽑혀서 나갔으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누군가 사랑하는 일을 뭐 그게 죽음이 되든 깨어진 관계든 잃어버리게 되면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가 만들어 놓은 우리 안에 그 영역이 있어요. 그게 뿌리째 뽑혀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거예요.